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8회차 문제 14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신라의 주요 지식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원강은 세속 5개를 짓고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맞죠? 네. 언제인가요? 진평왕식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진평왕식이다. 두 번째, 진골 출신의 김대문은 전제 왕권에 대항하여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정신을 부각시켰으며 고승전, 한산기, 김대문이 뭐랄까요? 우리 한산주의 지방관으로 오죠. 그때 한산에서 보고 들었던 얘기도 하는 뜻이죠. 계림잡전, 신라를 계림이라고 그러죠. 네, 신라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 저수를 남겼다. 세 번째, 원효는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신능소 같은 저수를 남겼으며 항경사 구층탑을 세우고 건의하였다. 앞에 건 맞는데 항경사 구층탑을 건립하자 이것은 이제 전혀 달라지죠. 이건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건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그러죠. 네, 항경사 구층탑은 선제 아줌마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나요? 선제 아줌마가? 네. 선제 아줌마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또 불탔나요? 물어보잖아요. 네, 몽골 3차 침입 때 불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귀중한 우리 문화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채치원은 신라하대 도당 유학생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개원 필경, 또 제왕 연대력 등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채치원은 사삼 비명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죠. 채치원이 은둔해버리죠. 진성량과의 개혁정치 실패하고, 그래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지역의 깊은 산의 절들의 승려들, 주지스님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교류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거기에 비석에다가 글을 남기게 됐다. 유명한 글들을. 이걸 분석해봤더니 다 채치원의 글더라.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분석해봤더니 사상적으로 되게 이게 들어가 있더라. 유불선, 풍수지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 하나하나가 다 특징이 다르더라. 어떤 경우는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풍수까지. 이게 그 내용이 짧은 게 아니라 되게 심오한 뜻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채치원이 이 분야에 되게 박식한 지식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또 사삼 비명이기도 해요. 또 하나 더, 또 그 함정 가장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난낭비무지라는 게 있어요. 그 하랑으로 추측되는 난낭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낭비문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내용의 일부가 전해집니다. 기억하실 것, 이 난낭비문이 사삼 비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예요. 그죠? 기본 수업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14번의 답은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5번 가죠. 자, 조선후기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복궁 등 대규모 건축물이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조선후기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중건됐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양반 지주계층에 지원하려 금산사, 밀익전 등 많은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우리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원 건축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7세기에 양반들이 되게 많이 또 후원을 해요. 여기는 부상들이 후원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요 사람들 보통 통상 우리가 여호부민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부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양반들이 지원한 거 후원해줬던 절들이 있습니다.
예. 17세기는 팔강미가 좀 있어요. 팔강미인들이 되게 인기 있었어요. 네. 법조사 팔상전, 하엄사 각항전, 그 다음에 미륵전. 18세기 분홍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전부 다 한결같이 역지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좋습니다. 석상계. 요거 여기죠. 발음 세게 하면. 네, 안성의 성남사, 하동의 쌍계사, 안성의 계암사입니다. 안성의 계암사, 부안입니다. 여기 부안. 안성이 성남사고요. 부안.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네, 18세 다 여기에요. 돌대가리, 이런 샹, 이런 개뿔 따고 다 여기에요. 이거 섞이면 안 된다고. 세계로 구분할 때. 에어버려야 돼. 17세기는 팔강민이 인기였었대요. 팔상전, 각항전, 미륵전. 18세기는 다 여기에 이런 샹, 이런 돌대가리, 이런 샹, 이런 개뿔 따고 이렇게 됐죠. 이게 섞이면 틀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당시의 과학과 기술을 지배하게 한 해인사 장경판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해인사 장경판전 합천이고요. 경상남도 해인사 장경판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것이죠. 이게 세조 때 건축이 시작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네, 완성은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건 전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조니까. 이건 전기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질문의 요지는 뭐였죠? 후기였겠잖아요. 후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후기. 이건 전기이기 때문에 3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4번 정조 때 정약용이 개발한 거중기를 이용하여 수원화성이 만들어졌다. 예. 정약용은 이제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하죠. 예.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만든 게 거중기입니다. 수원화성이 한 10년짜리 공사로 예약됐던 것들 아주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던 모멘텀이 됐던 게 대표적인 거중기다. 서양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정약용에서 발휘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 제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사료 갑니다. 첫째, 부자는 토지가 많으므로 내야 할 양도 많아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부자는 수확이 많고 노동력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해온 것을 왜 내지 못하겠습니까? 둘째, 세력이 있는 자는 역에 응하지 않고 박나비는 혼자의 이익을 돌보지 오래되었습니다. 박나비 밑줄 그으시고요. 그들은 나라의 명을 거역하는 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재물을 빼앗는 것이 모두 죄인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대동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동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인가요? 박락과 대납이죠. 서리와 아전들이 상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동법을 해결하자. 이걸 해결하자.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이원익의 건의에 의해서 강해군 때 전격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독이든 직무이든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강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한 이후 익류지역을 제한 전국적으로 실시된 병력이 걸렸다. 익류지역은 제외돼야 됩니다.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죠. 걷어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보내면 운반비가 더 들어가. 그죠? 네. 두 번째, 공인이라는 정부의 비유를 받아 특권상에 출연하여 도구로 성장하였다. 이거 대동법 때 항상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공인과 도구. 세 번째, 도시나 농촌의 수공업을 발달시켜 농민 분할을 촉진시키는 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민 분할한 적이 뭐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한다.
4번 조선 후기 정부 재정 안정에 있어 가장 효과를 거둔 정책으로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아니요. 해체.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게 해체하는 계기가 되는 게 대동법이죠.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1 더하기는 1이라고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도 되고 0도 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기 시작했어요. 해체되는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시설은 명륜당, 문묘, 동제, 서제, 종경각, 양형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양형고는 고려시대는 장학금이지만 여기서는 식량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양형고예요. 고려의 양형고와 조선의 양형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원은 200명, 결혼식 승보시를 통해서 입학할 수 있었다. 승보시는 사부학당의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걸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들. 이게 뭐냐? 성균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균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학생은 8세에서 15세 연령의 양반과 평민자제가 들어갑니다. 이건 서당이에요. 2번. 입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속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람.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 생원시 합격자. 생원시 합격자가 약 200여 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음서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또 누가 있죠? 왕자. 왕자도 여기 입학식을 합니다. 왕자는 여기 입학식은 하되 공부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궁궐의 시강원에 세자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시강원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승려 중에는 교정시와 선종시에 합격하면 법계를 주어 우대하였습니다. 이건 고려의 과거 제도에서 나오는 승과 제도입니다. 물론 조선에도 승과 제도가 잠시 있습니다. 명종 때, 문정아후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교정시, 순수시 합격하면 법계를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법계라는 것은 대덕이라고 하는 법계를 주죠. 일자 합격자에 한해서. (4번) 부목 9년에 있어서 양의 이상의 신부시면 입학이 가능하였다. 향교. 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18번부터 다시 갑니다. 자,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연맹왕국 단계의 정치적 특성을 주제로 보고서를 쓰기 위하여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 과제를 위한 조사와 거리 원본 것을 골라주세요. 자, 연맹왕국의 키워드를 잡아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거 구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족사회, 그 다음에 부족국가, 이걸 연맹국가라고, 군장국가라고도 해요. 이걸 군장국가, 그 다음에 연맹국가, 그 다음에 고대국가, 다른 말로 중앙집권국가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여기 신석기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신석기. 여기는 옥조와 동해에 대한 얘기. 옥조 동해는 뭐야?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 알다시피 고조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목지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부해에 대한 얘기. 다 여기가 연맹국가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고대국가를 발전하지 못했다. 고대국가를 발전한 나라는 오로지 고구려, 백제, 신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여기서 출발했어요.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연맹국가에 출발했다. 자, 그렇다면 고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있다고요. 필수 불가분의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왕권은 강했느냐, 왕권은 강화됐느냐, 왕권이 강했다면 영토는 확장이 됐느냐,
영토가 확장됐다면 그 영토를 지킬 군대나 관리가 파견됐느냐? 파견되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 그럼 거기에 율령이 반포됐느냐? 율령이 반포됐느냐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종교인 불교가 공인됐느냐? 이 5가지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예요. 이게 고대국가 발전되기 위한 조건들이. 이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동해의 책화에 대한 조서. 동해의 책화조선 여기거든요. 연맹 국가가 발전되지 못하고 바로 끝났다고요. 그 일본 지문이 바로 틀린 지문이 나타났어요. 부여의 사출도 부여 여기 들어가 있죠? 부여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 중대 범죄에 대한 제가의 조사. 고구려 백제 정사회의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연맹 국가에 다 들어가 있다고. 초기 고구려 초기 백제에 대한 얘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쉽게 풀렸죠? 그 다음에 문제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참고로 작년이죠. 작년 독도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요. 작년 기출은 이렇습니다. 일본 내에서 발행된 독도에 대한 기록 중에 독도가 전부 다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올해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작년에 나왔어요. 꼭까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정도 기출을 다 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문제 유형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 그게 요겁니다.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1번 삼국시대 우리 구에 우리 영토에 있다. 맞는 지문이죠. 누구예요? 지증왕이죠. 지증왕 때 우리 영토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갖다 확인하고 사과 받아왔습니다. 숙종 때 안용복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필히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발하여 41호 발표에 반발해 일본은 독도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로 편입하였습니다. 천만에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다케시마, 즉 우리 한자로 보면 죽도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독도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우리는 죽도라고 했지만 일본식 발음으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건 뭐랄까요? 러일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의 영토로 지네들이 편입한 거였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대신에 칙령 41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칙령 41호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모의고사에. 칙령 41호란 뭐냐면 고종 황제가 지금까지 우리 울릉도라고 썼단 말이죠. 네. 지금까지 울릉도라고 했다. 근데 울릉도를 이제는 울릉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게 칙령 41호예요. 즉 우리가 울릉도를 더 체계적으로 더 관리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려졌죠? 이 정도 수준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독도 문제는 뭐 쉽게 풀리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이걸 기타 문제라 불러요. 독도 문제, 간도 문제,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자, 다음 상황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즉위 초부터 국가체제 정비에 주력하였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하였다.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네? 이건 소수리망입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다 알아, 이것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소수리망이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보통 내치라고 그러죠. 내치. 왜냐면 아버지 고고원왕이 전사하게 되겠죠. 근초왕에게. 아버지는 되게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었지만 본인은 싸움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변 나라에.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내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내치의 결과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거든. 자, 소수리망이 자식이 없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그의 동생이 왕이 오르게 된다고. 그 동생 이름이 고국양왕이에요. 우리 책에 안 나옵니다, 이거. 고국양왕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애침이 되게 많아요. 내부 애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내부의 혼란이 되게 커졌어요. 예, 귀족들이 권력 다툼이 이루어져서 그냥 왕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침이 되게 심해졌었는데 이 시기에 그나마 승리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출전할 때마다 승리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담덕이에요. 이분의 아들이에요. 담덕이. 이분이 혼자 뭐가 됩니까? 그 유명한 강개토대왕이 됩니다. 강개토대왕이 됩니다. 그러면 강개토대왕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장수왕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시기에 이제 5세기 최고 고구려 전성기를 누리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강개토대왕의 업적이 뭐냐는 거, 우리 결과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음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온 거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자, 서적으로 1번 가죠. 서적으로 후연을 격파했다. 예. 광개토대왕이 서적으로 후연을 격파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선비족의 일족이에요. 네, 선비족의 일족이었던 후연을 격파하게 됐다. 가능한 이유는 이때 당시 중국은 5호 16국 시기예요. 5호 16국 시기였다. 이게 뭐냐? 5호, 호자 봐봐.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5개의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가 16개 나라였다. 이런 뜻이에요. 예, 실상은 13개를 세웠고 3개는 한족들이 했어요. 통상 우리가 해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기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의 혼란기를 틈을 타서 강개토대왕이 후연을 정벌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도 봐야 되겠죠. 2번 보죠.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이 애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 우리 알다시피 한참 오래전 얘기네요. 고국천왕 얘기겠네요. 누구의 건의? 을파소의 건의. 세 번째, 서북지방의 낭랑 세력과 동북지방에서 밀려오는 말갈족을 방어했습니다. 이건 백제 고이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제 고이왕에 대한 얘기. 네 번째 지문 갑니다. 웅진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넓은 볼에 신도를 경영할 새로운 도시를 경영할 필요에 따라 사비로 천도하였습니다.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제 성왕. 즉, 오늘날의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했다. 알다시피 공주 가보시면 되게 좀 협소하죠. 네, 근데 이게 무역을 하는 데서 공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부로 빠져나가는 강과 바다가 연결될 수 있는 도시가 부여거든요. 그리고 부여라는 도시에 평지가 되게 많아서 농사짓기 되게 좋아졌어요. 식량 증산에 되게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여로 천도하게 되었다. 성왕시기입니다. 20번의 문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